여러분, 이 시간에는 국제 이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 이민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국제 이주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알기 전에 관련된 용어나 필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그 다음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주와 이민 그리고 국제 이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주와 이민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주 또는 이민을 어떻게 구별했었을까?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강조점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주라는 말은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주. 그래서 국제 이주했을 때는 하나의 국가에서 또 다른 국가, 또 다른 장소인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는 장소의 개념이 있다. 거주지의 변동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이민은 이주하는 장소로 가는 사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간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장소로 간다 라기보다는 그 장소로 사람이 간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주는 이 장소적인 개념, 지리적인 개념인 것이고, 이민은 사람의 중심을 두는 그러한 개념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라는 개념은 장소의 이동, 국경을 넘어선 그런 장소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제 이주는 뭐냐? 했을 때 국제 이주를 무엇으로 볼 거냐?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용하는 말들은 어떤 국제 이주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는 국제 이주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 가족, 다문화 정책 이렇게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는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그 정의된 관점에서 나는 다문화라는 어떤 시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다문화니까 나도 다문화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 했을 때 국제 이주라는 개념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국제 이주를 보는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과 내용이 다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나는 국제 이주가 무엇이다라고 자기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제 이주라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주했을 때는 우리가 장소의 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했을 때는 장소의 변경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이 국제 이주라는 개념을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한 사람은 주로 호프만, 노트니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제 이주를 장소의 변경으로만 보지 않고 단순히 어떤 공간 이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이동이 됐다라는 것은 국경을 넘었다라는 것이고
국경을 넘었다라는 것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에서 서로의 다른 법의 적용 그리고 소속의 적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를 다른 표현으로는 소송의 변경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브레이트와 그 주변 사람들이 주로 소속의 변경을 국제 이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카슬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동을 국제 이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의 이동, 사람을 사람으로 되는 것을 이민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썼지요. 그런데 카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동, 이민하고 좀 다르죠. 이 이주라고 쓰는 것은 사람의 이동인데 여기에 장소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사람의 이동의 개념으로서 카슬이라는 사람은 그런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했을 때 장소만의 변경을 이야기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국제 이주는 소속의 변경이다. 국제 이주는 사람의 이동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국제 이주에 대한 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국제 이주에 대한 이 세 가지 쟁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는 국제 이주를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국제 이주에 대해서 자기 정의를 내려서 그 개념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이론적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개념들은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개념을 만들고 개념을 정의할 때는 자기의 논리 전개를 위해서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에 대해서 자기 논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 수업이 다 끝난 뒤에는 국제 이주에 대해서 자기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의 현재는 국제 이주를 이게 사람의 이동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 이제 경향으로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2002년도에 사람의 이동을 포함하는 그 이민, 국제 이주를 적어도 1년 이상 된 사람을 우리가 1년 이상 된 것을 우리가 국제 이주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1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 이동을 하는 노동자들도 다 국제 이주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국경을 넘어서 온 사람들을 체류 기간에 따라서 단기 체류자 혹은 장기 체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3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인 사람은 단기 체류자, 3개월 이상이면 장기 체류자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야 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 이주는 단기 체류자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 이주의 유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국제 이주도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경을 넘는 것, 국경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또 체류 기간이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 이주의 원인이 강제적이었느냐
자발적이었느냐,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단방향성이냐, 일회성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국제 이주의 유형이 구분되는 기준을 갖기도 하고 국제 기주의 이주의 유형을 이제 보면 또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이주, 국제 이주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방향에 대해서도 출국 이주냐, 뭐 입국 이주냐, 뭐 이런 거죠. 여기 지금 그 이미그레이션하고 에미그레이션하고 조금 영문이 잘못되어 있네요. 출국 이주는 에미그레이션이고 입국 이주는 이미그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이냐 그러지 못하느냐, 단기냐 계절이냐 장기냐, 그리고 동기가 경제적이냐 또 상업적이냐 뭐 이런 것이고 법적지위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주의 기간에 따라서 이주의 기간에 따라서 단기, 영구, 이주의 범위에 따라서 국내냐 국제냐, 이주의 크기에 따라서 소수 이주냐 다수 이주냐, 이주의 주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비자발적 이주냐 자발적 이주냐, 권리 보호 정도에 따라서 보호되지 않는 이주, 권리가 보호되는 이주, 또 계획 여부에 대해서 계획되지 않는 이주, 계획된 이주 이런 것들로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국제 이주의 구분이 일시적, 장기적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원인별로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이주민의 양상은 국제 이주하는 그 양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봤을 때 사회적 연결망 현상에서 국제 이주가 일어나는지, 가족체 결합에 의해서 되는 건지, 또 현지국의 지향성을 강화시키는 거랄지, 현지 정착, 민족 공동체 형성, 수용국 내 법적 지위 확보 이런 순서를 밟아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국제 이민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차츰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민 혹은 국제 이민자들은 어떤 그런 그 유형들이 뭐냐, 이런 것이 이제 다 다르는데 부르는 이름들이 다 이제 이주민들 또 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피터 스토커라는 사람은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정착민, 계약직 노동자, 전문직 노동자, 그리고 미등록 노동자, 난민과 망명 신청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국내에서 전형원이라는 사람은 노동이민, 전문직 이민, 여성 이민, 도피 이민, 투자 이민, 가족 이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 이민 혹은 국제 이주 유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이것을 나누어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만 세우면 용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데, 그러나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제 이민의 유형을 비자 종류로 볼 건지, 성별로 볼 건지, 전문 기술로 볼 건지, 또 체류 기간, 또 이민의 목적, 또 자발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또 구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제 이주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국제 이주 혹은 국제 이민의 유형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유형을 구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몇 가지 5-6가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노동 이민이 있습니다. 노동 이민에서 이렇게 이주 노동자를
국제적인 용어로는 이제 migrant worker라는 그러한 개념을 좀 쓰는데, 그래서 숙련도에 따라서 숙련 노동자 또는 미숙련 노동자 이렇게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숙련 노동자를 때로는 전문직 이민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똑같이 이주 노동자를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주 노동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개념은 외국 인력입니다. 외국 인력. 외국 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에 포함되는 것 중에 이주 노동자들은 주로 전문직, 여기서 얘기하는 IT 산업, 금융직 이런 거는 전문직으로 전문직 노동자로 이렇게 분류하고, 이주 노동자 중에는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이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체류 자격에 따라서 합법 이민 노동자와 불법 이민 노동자 이런 용어를 쓰는데,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 노동 국제 이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국내에서 이 법무부나 이제 이런 쪽에서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체류를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합법 노동자, 뭐 불법 노동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합법, 불법 이런 말은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기 기준의 용어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제 이주 노동자의 부분에서는 이제 여성 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성 중심에서 점차 국제 이주가 여성에게 많은 기회가 지금 부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성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저임금, 저기술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유흥산업, 그 다음에 국제결혼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들의 이주, 이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은 그 여성 이민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이민자의 차별적 지위의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여성들이 국제 노동시장에서 제한된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고 훈련의 기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적인 상황이고, 또 선진국에 취업 비자를 줄 때 전문직에만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적 서비스를 원하는 그 남성들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 대부분 선진국 여성들이 가족 집안일을 하지 않고 주로 이주 여성들을 가사노동에 고용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주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 분류로는 난민, 망명, 도피 이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민이라는 것은 박해의 공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난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전 상중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게 특수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난민하면 주로 이제 정치적 난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난민이 이제 환경에 의한 생태계 파괴랄지 빈곤 이런 것 등으로서 난민에 관련된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은 지금
아프리카 여기에서 보면 그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 그 난민들이 가장 많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비호 신청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중에 비호 신청자가 많지요. 그래서 밑에 보면 비호 신청자가 뭐예요?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자, 우리가 비호 신청자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인도적 체류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난민과 같은 그런 유형들이 실제적으로는 아시아 쪽에서, 아시아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그다음 아프리카 지역에 난민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난민이 많은 이유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로 국경이 나누어지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족 공동체 이런 것들을 귀합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적인 갈등, 인종적 갈등, 그리고 식민 지배에 의한 권력의 갈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런 난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투자형 이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및 유학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민하는 형태, 우리가 투자형 이민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국제 이주 이민에 있어서 가족 이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로 하는데, 여기서 가족 이민이라는 것은 꼭 국제 결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결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은 이제 선진국이나 또 가족에, 또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기 가족과 혈족하고 같이 결합하게 해서 가족의 재결합을 원하는 가족으로 곳으로 이주해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국제 이주, 국제 이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것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